또 나는 이런 부분이 남들보다 유독히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다양한 테스트는 또 따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또 상명학에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뭐 재미만 있까 그냥 취미적으로 그런 거 잘해보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요 얘기도 이제 꺼내드린 김에 어제 제가 그 시선공포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 말 나온 김에 조금 그 후속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 조금만 더 전해드려서 그 관련한 좀 그 부분의 카테고리의 좀 지식을 조금만 채우는 시간으로 일부 강의 진행하기 전에 파라나님 어서 오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 갔냐? 우리 불쌍한 우리 불쌍한 마시멜로 나와주세요. 네, 마시멜로 오늘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시선 공포가 누굴 못 쳐다보겠어요. 네? 시선 공포가 있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미안하다. 오늘도 너를 쌍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누군가의 눈을 이렇게 당당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글이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자신의 시선 공포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분들한테 어저께 제가 뭐 다양한 얘기 해드렸었죠. 뭐 횡시도 있었고 뭐 산시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청지각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의 기능적 생리적 기능적 이상 문제가 있어서 시선공포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꼭 그래서 너무 인문학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렇구나 하고 이 얘기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는 어제가 제가 일부 강의 진행하려다가 시선공포로 어떤 분이 이렇게 어제 후이님이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시선공포로 질문을 주셔서 일부 강의는 접어버리고 그냥 상명학은 선문 먼저 질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선공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시선공포의 다양한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뭐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자신감, 자존감, 뭐 당당함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시선을 자동적으로 어떻게 두는지에 대한 거기에다가 이제 연관된 생리적, 기능적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 또는 나머지 어떤 추가적 결론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급작스럽게 제가 갑자기 설명드리고 또 공개 강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에서도 아직도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고요. 아직도 이제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고 뭐 다양한 임상이라든가 다양한 그 연결 분야에 계속 이렇게 푸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근데 뭐 대한민국 축구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닌데 경기를 항상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문전 앞에만 가면 문전 앞에만 가면 이 어버어버 거리는 골 결정력 부족의 문제. 그것 때문에 진짜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A매치 할 때마다 진짜 분통 터져가지고 혈압 오르잖아요. 진짜 나가 죽어라.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리고 일단 뭐 골을 넣고 못 넣고를 떠나서 그 골캐터가 이렇게 슈터가 골을 받으면 자신 있게 갈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신한테 골이 패스가 오면 후달리는 거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막 이걸 내가 쏴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은 아니 왜 이렇게 연습할 때는 골도 잘 넣으면서 잘 넣으면서 왜 실제 시합 때는 이렇게 골문 앞에만 가면 이렇게 어버어버 거리고 똥볼 날리고 헛발질하고 자빠지고 왜 이렇게 헤맬까? 응?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이 선수들도 왜 그래요? 이렇게? 응? 왜 그래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죠. 아니요. 저 나름대로 축구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시합만 나가면 이러는 거냐고요. 시합만 나가면. 응?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선공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이 됐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은 아니고 한 10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골 결정력 부족을 무슨 탓을 했었냐면 똑같아요. 지성공포하고 뭐 자신감, 당당함, 배짱, 용기, 쫄지 않음. 뭐 이런 부족, 이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습 땐 잘하거든. 연습 때 저도 한데 이 시합 갖고 무슨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축구를 잘하는 국가와 그 슈퍼스타들하고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배짱이 없고 쫄아갖고 그래서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정신력이 대한민국은 꼭 이렇게 해서 무슨 그 A매치 국가대항전 A매치만 하면 늘 그놈의 정신력 얘기가 나요. 그리고 꼭 그 시합 그 중계할 때 그 어르신들이 늘 그런 얘기하죠. 안 맞아서 그렇다. 들어보셨어요? 예?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그 하프타임 하프타임 휴식 시간만 되면 모든 그 대한민국 아저씨들이 그 TV 앞에서 뭐라 하냐. 저 한참 맞아서 그렇다. 옛날 같았으면 진짜 죽기 살기 그랬대. 옛날에는 그렇게 안 뜨면 그냥 바로 줄 빠따 했어. 이 새끼들이 이러면서 무조건 빠따를 안 쳐맞아서 그렇다. 맨날 그놈의 정신력. 그래서 이 도대체 정신력 때문이 문제다. 그리고 뭐 쫄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 옛날에 이게 이랬어요. 왜냐면 이런 거 관련해서 과학적 결론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 결론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관련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거 강조 안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시선공포를 해결할 때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뭐가 문제라서 이게 골 결정력이 부족하고 골대 앞에서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자신감, 당당함 이런 감성적인 부분, 이런 감성적인 거 말고 그냥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시죠? 자동차 기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없죠? 뭐 1단, 2단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1단, 옛날처럼 2단, 3단, 4단 뭐 이렇게 해서 맨날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꺾는 막 이런 자리도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파킹, 후진, 중립, 전진, 드라이브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자동기어. 요즘 자동기어로 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하지 누가 수동기어로 운전합니까? 쌍팔년도지. 그냥 D 드라이브에 놓으면요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상황에 맞춰서 자동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기어를 넣어. 오토매틱. 그래서 요즘 과학은 골 결정력 부족을 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아예 이런 체계가 아예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배워두세요. 현대 과학은 그래서요. 이게 이 두 가지의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 기어 같은 그런 시스템을 자동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동 시스템. 이 반대되는 그러니까 자동 기어에 해당되는 게 자동 시스템. 수동 기어에 해당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좀 어려운 왜 이렇게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이거 제가 명칭을 만든 건 아니니까
현대과학은 자동 시스템의 반대를 숙고 시스템, 이렇게 오래 고민해야만, 오래 고민하는 시스템, 숙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골 결정력이 부족하거나 시선 공포가 있다. 그럼 무슨 문제다? 당신이 상당 부분 삶에서의 말, 행동, 감정 처리를 숙고 처리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는요, 왜 시선 공포가 있죠? 저는 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왜 버벅대죠? 말을 버벅대죠? 왜 그렇다? 당신 기여가 버벅대는 거예요. 당신 기여. 당신 기여가 남들은 뭐야? 남들은 A 영역인 자동 기여야. 자동 기여인데 당신만 수동이야. 이거 상묘학 이론이 아니고 그냥 현대 과학에 있는 이론이 상묘학은 다만 이거를 우리 방식으로 풀어낼 뿐이지.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자동 시스템은 노력이 필요 없다고 써 있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시선 공포가 없을까? 시선 처리를 하는데 뭔가 별도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자동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왜 골대 앞에서 슛을 쫙쫙 잘 쏘냐? 슛. 왜 슛을 잘 쏘냐? 노력할 필요가 없어. 자동이니까. 근데 그럼 뭐라 했어요 또? 빨라. 반응 처리, 판단, 반응 처리가 빨라.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무의식적 영역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통제를 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통제를 할 필요도 없어. 통제가 되지도 않아. 왜냐면 다 알아서 굴러가니까. 근데 반대인 사람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수빗을 제끼고 이쪽으로 쏴야 될지 저 수빗을 제끼고 이쪽으로 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뭔가 노력이 필요해요. 왜? 수동기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판단해야 되니까 처리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느려. 그리고 의식적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쪽은 그냥 개꿀 빠는, 여기는 개꿀 빠는 인생의 영역이고요. 개꿀 빠는. 여기는 이생망의 영역이죠. 남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저 여자한테 말을 걸어서 뭐라고 고백할까?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냐고. 여기 써 있잖아요. 노력이 필요 없다니까. 근데 당신은 저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무슨 말을 하면 저 여자가 나한테 번호를 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어딜 쳐다봐야 할까? 발표할 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대본을 외워야 될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인생 자체가 개고생이야. 개고생. 한쪽은 개꿀이고 한쪽은 개고생이야. 똑같은 개인데. 응? 그래서 근데 인간에겐 이게 자동 시스템, 숙고 시스템이 다 장착되어 있어요. 기능적으로. 예? 다 장착되어 있어서 인간이라고 늘 자동 시스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때론 수동 시스템, 숙고 시스템도 써요. 그렇지만 이거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걸 필요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묘학은 여기서 자동 시스템, 숙고 시스템이라고 되는데 상묘학은 자동 시스템을 자동이라고 안 부르고요. 숙고 시스템을, 상묘학은 숙고 시스템을 집중 영역이라고 부르고 자동 시스템을 비집중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묘학은 당신이 시선 처리, 말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무슨 뭐 댄스 출 때도, 춤을 출 때도 팔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손이 여긴가, 머리는 여긴가, 그 다음에 이거 노래 부를 때도 뭐 그 다음에 의음적 여기 맞히다, 이거 박자는 어떻게 하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버벅거리는 사람이면 시선 처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당신은 뭐가 문제다? 이 숙고 시스템의 베이스를 두고 살아가는 개고생 이생망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비집중 영역이라는 걸 개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 뭐 저는 시선 불안이 있어요. 시선 공포가 있어요. 발표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서 시선 불안 있으신 거예요? 시선 불안 있으신가요? 그러면 시선 개선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불안 있으신가요? 우리 화술 노력을 해봅시다. 누가 이런 이거에서 무슨 무슨 웅변학원에 가서 얘기를 하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이비인후과하고 뭘 어떻게 하든 이건 다 의미가 없고요. 이건 되게 지엽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 자동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는, 즉 비집중 영역이 개발이 안 돼 있는, 퇴화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상명학에서는 그러면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상명학이 어떻게 생각하면 재밌는 학문이죠.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근데 이런 개념 자체를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춤출 때 어디부터 몸을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당신이라면 그러면 춤을 못 추면 댄스 학원에 다녀야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집중 영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듣고서 우와 정말 그런가요? 말해서 우와 말해서 알게 다 시작하면 우와 정말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이제부터 비집중 영역을 개발하면 되겠군요. 여러분들이 이게 알았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제 상명학이 약장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즘 현대적으로 이렇게 무슨 눈이 아프면 여러분들의 눈이 아파요. 어디 가서 측정도 해보고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 시력 이렇게 검사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죠. 검사를. 그렇죠? 비집중 영역이라고 해갖고 이게 그냥 나는 교수님이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비집중 영역이, 즉 같은 말이니까 비집중 영역. 앞으로는 그냥 비집중 영역으로 외워두세요. 우리는 서양 용어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서양 쪽에서는 이걸 자동 시스템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 이야기를 주자면 비집중 영역이 개발이 안 돼서 그렇대요. 이걸 개발하면 되겠군요. 라고 해서 이걸 되게 이렇게 난 드디어 알았다. 나의 문제가 비집중 영역이 개발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감기 걸렸구나. 감기. 기침이 나면 기침 감기. 콧물이 나면 콧물 감기. 그렇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저 기침 감기약 줘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기침 감기, 콧물 감기, 그냥 감기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개념이지 이런 진단명이 어디 있고 이런 병명이 어디 있냐고요. 감기라는 병명이 어디 있어요. 감기 중에서도 무슨 유행성 인플루엔자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바이러스 종류도 다 틀리고 구체적인 항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잖아요. 그냥 열이 난다고 열이 나니까 해열제 주세요. 기침 나니까 기침 안 나게는 약 주세요. 이런 단순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비집중 영역을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감기래요. 교수님이 있는데 감기래요. 근데 감기면 구체적으로 무슨 감기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되냐면 그건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상당 부분 대인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세부적인 즉 마지막 이렇게 표층적인 부분인 시선이라든가 화술이라든가 몸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집중 영역이 문제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상징성, 하나의 키워드를 이렇게 압축시킨 상징성이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비집중 영역이란 문제 단순하게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집중 영역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양상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상명학 제자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제가 직접 상명학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마다 양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비집중 영역의 문제 중에서도 나는 이런 부분이 남들보다 유독히 기능이 떨어진다 라는 다양한 테스트는 또 따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씩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격투기 수업을 하거든요. 격투기 수업을 해서 격투기 수업 상묘하게 내려오는 원래 전통적인 무술이 따로 있어요. 낭파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낭파라는 무술이 있는데 그 무슨 뭐 태국권처럼 무슨 뭐 개량한복 입고 막 이러냐 하면 제가 전에 사진 올려드렸었죠. 저희들 그렇게 수련 안 하고요. 여기 그 사진 보듯이 그냥 치고받고 그냥 격투기 합니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격투기 해요. 그래서 그냥 펀치, 킥, 레슬링, 그라운드 해서 그냥 다 합쳐서 그냥 MMA, 믹스드 마샬 아츠.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UFC라고 알고 계시겠지요? UFC 격투기에서 나오는 그냥 현대 격투기 수련합니다. 현대 격투기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도 그냥 격투기 가르쳐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근데 상묘하게 교수님이 저 사람이 무슨 체육과 관장님도 아니고 뭐 상묘하게 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대인관계 잘하려고 오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헤드기어 끼고서 서로 쳐맞고 있지? 희한하지 않으세요? 네, 한국에 있는 학인들은 대단히 많은 포럼 너무 당연하잖아. 아니 대인관계하러 와갖고 왜 갑자기 UFC, MMA 하고 있고 현대 격투기 하고 헤드기어 끼고 쳐맞고 있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내용은 MMA 저희가 워낙 실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도 흉흉하고 남성성을 제자들한테 강조해주고 싶어서 실제로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MMA 격투기로 수련을 실제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수업을 MMA 수업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상명하게 카페 오시는 분들은 이 멘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MMA 즉 믹스드 마샬 아츠 종합 격투기 또는 UFC 격투기 수업이라고 안 하고요. 우리는 이 수업의 명칭이 정식 명칭을 RMT라고 부릅니다. RMT라고. 예. 뒤에 신 회장님 뭐 좀 이런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셨거나 관심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왜 RMT냐면요. 이게 릴레이션십 마샬 아츠 트레이닝.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데 필요한 운동 치료 또는 운동 수업 이란 개념을 갖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요즘에 이제 그 PC 정치적 올바른 PC에 기반을 둔 PC에게 기반을 둔 인문학 또는 뭐 힐링 주로 이런 식의 중심을 사회가 워낙 상식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그냥 다 나는 남들한테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온전하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을 섣불리 보통 요즘에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죠. 또는 자아 비만. 오늘도 수업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성인분들이 오시면 어떤 식이냐면 교수님 제가 대인관계 관련해서 조금 좀 서툴고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걸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잠깐만요. 근데 제가 사실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고 너무나 잘하는데 다만 뭔가 살짝 2% 정도 대인관계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그 2% 정도 부족한 부분만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MBTI고 뭐 기타 등등이고 뭐고 성격 테스트고 뭐고 다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자기 문제가 일단 없대. 자기는 대졸자고 똑똑하고 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다만 어떤 감성적으로 남과 다른 뭔가 유별나고 그렇지만 개성이 넘치고 통통 튀는 나만의 매력적인 걸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문제를 푸는데 근데요 되게 웃긴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시잖아요. 그 좀 열어서 이렇게 강의 듣고 계시죠. 성인들이니까 대인관계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들이니까 난 문제 없다. 나는 대졸자고. 상묘하게요. 상묘하게 어떤 분들 계시냐면 대한민국 최고 학벌, 최고 직업, 최고 직장 가지신 분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갖고 대인관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인들이 대부분 하도 PC 기반의 인문학, 힐링 사상에 빠져갖고 자긴 무조건 문제가 없대. 그래갖고 뭐 문제가 없다는 자체로 맨날 뭘 들먹이냐면 성격을 맨날 그놈의 들먹이에요. 성격, 자기 성격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성인들이 아니라 아이, 미취학 아동, 전 초딩인 상태에서 대인관계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이 상태에서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딩인 상태에서 대인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요즘 상담 받으러 가라, 치료 받으러 가라. 상담, 치료라 권유를 무조건 받습니다. 요즘. 상담 치료 무조건 권유받거든요. 그럼 상담 치료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상담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운동 치료밖에 안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나는 강의 들으면 해결이 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면요 미취학 아동일 때는 무조건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뭔가 학습진도 뭔가 좀 이상하고요. 잘 성격도 좀 이상하고 저 부모님 저 죄송하지만 좀 병원이라든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치료나 어떤 훈련을 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요즘 바로 학교에서 빼박으로 상담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인 상태로 병원에 가면 무슨 상담하고 강의 되냐? 아니라니까요.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치료 거의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다 운동치료입니다. 뭐 명칭만 조금씩 바뀌어 뭐 놀이치료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 회장님이 했던 무슨 뭐 감각통합치료다. 이게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중에 제자들의 운동성을 살피면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도 하고 훈련 개발도 시키면서 근데 우리가 초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학이면 그런 걸 하면서 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뭔가 좀 플러스적인 좀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조금 목표를 잡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MMA를 향한 RMT, 운동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각 통합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작게 해놨네. 이미지로. 이거 좋네. 그래서 좀 여기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겸사겸사 배워두시면 좀. 여기 보면 고유수 이게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잘 보이겠네. 여러분들 화면으로는 잘 보이겠네. 글씨 보이시죠? 여기 읽어지십니까? 고유 수용성 감각, 촉각, 청각, 기타 감각. 한 칸만 더 줄여볼게요. 요래야 좀 이게 잘 보일 거. 고유 수용성 감각, 촉각,
청각, 기타 감각, 시각, 전정 감각.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건 뭐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내 몸이 신체가 내 몸에 내 손이 어딘 줄 알아 내 손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 치자면 내 팔이 어디쯤 있는지, 내 팔의 모양이 어떤지, 이런 식의 것들, 이게 전직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감각들을 여러분들 영역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것들을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 촉각, 청각, 기타 감각, 시각 이런 건 마찬가지고, 전정 감각이라는 건 제가 요번에 이석증 걸렸고 어지러웠잖아요. 이게 전정 기능 이상이 균형 잡는 거. 근데 우리가 아이한테 공을 또르르 굴린 다음에 저 공을 한번 뻥 차보세요. 이렇게 축구공이 이렇게 있다면 축구공을 한번 뻥 차보세요. 이렇게 굴러가는 축구공이 있다면 아이한테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감각 통합을 하지 않으면 축구공을 발로 차거나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이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공의 위치도 짐작을 해야 되고 내 손을 거기에 알맞게 내밀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감각 통합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여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소매치기 사진입니다. 예, 소매치기 사진이에요. 근데 이 소매치기는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한 범죄입니다. 소매치기는. 예? 소매치기는 상당히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요. 인간의 인지와 지각 기능의 맹점을 이용하는 게 소매치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다 볼 수 있지만 보이는 걸 인지하는 건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즉 인간은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도 하고 심지어는 노래도 흥얼흥얼 거릴 수 있어서 뭔가를 한꺼번에 전부 다 일명 멀티태스킹 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다? 아니에요. 한 번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는 걸 아주 빠르게 옮겨낼 뿐인 겁니다. 왜? 인간은 인지 기능이 단 한 개밖에 없어서 전화를 받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뒤에 누가 이렇게 살짝 물건이 닿아도 이걸 인지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쳐보세요. 운전을 할 때 목적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신호등도 봐야 되죠. 백밀러로 좌우 차선의 차 흐름도 유지를 해야 되죠. 속력도 해야 되죠. 깜빡이도 켜야 되죠. 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멀티태스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상황 자체는 멀티태스킹이 요구되는데 실제로는 인간은 한 번에 한 개밖에 인지를 못해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체를 버무리는 소스 버무린 감각, 이걸 그래서 통합 감각이라. 통합 감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처리하는 수동적, 아까 강의에서 했었죠? 어디로 갔나? 이 수동 부분은 한 번에 한 개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요구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통합 감각으로 자동 시스템, 즉 비집중 영역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통합 감각 자체를 훈련하는 게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훈련이 돼요. 이제 그 원리가 이해되셨나요? 왜 여러분들이 몸을 쓰는 운동이나 몸을 쓰는 특별한 훈련 또는 치료가 반드시 요구되는가? 통합 감각이 자동 시스템을 돌리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아예 기어이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이란 게 있다고 이론으로 배웠다고 치자고요. 그럼 자동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할 건데? 이론으로 배웠어요. 자, 우리의 문제는 자동 시스템, 즉 비집중 영역의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자동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군요. 어떻게 개발할 건데요? 강의에서 배우긴 배웠어. 그럼 자동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 그거 뭐다? 그게 통합 감각을 개발하는 게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라고요. 통합 감각을 개발하는 게 왜냐하면 통합 감각이 자동 시스템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기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나는 뭐 멀쩡한데 성격적으로 좀 어때갖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강의만 조금 듣고 뭐 상담만 조금 받으면 강의엔 상담 뭐 케어 뭐 이런 거 좀 받으면 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시고 그건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어른이니까 뭐라 그러면 화도 낼 거고 막 이딴 거면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하고 뭐 이럴 하도 그럴 테니까. 근데 만약 아이들이면 의사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럼 봐주겠어요? 바로 그냥 팩폭각이지. 팩폭각이 뭐라 하냐면 저 자녀분의 좀 이런 보통 통합 감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상호지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훈련, 운동치료 받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갈겨버립니다. 바로 갈겨버려요. 근데 근데 그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다 이런 분위기인데 나 같은 사람은 혼자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뭐 치료받으세요. 그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오히려 아니 나는 당연히 과학을 기반으로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요즘 쌍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보고 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여자가 이뻐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근데 뭐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그럼 남자들이 뭐라 그래? 너 사회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 이래요? 그럼 뭐라 그래 그냥? 이러잖아 그냥. 아무 문제 없잖아. 아유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냥 이쁘다. 그래갖고 이런 분들이 상묘하게 이쁜 분들 엄청 많아요. 상묘하게 우리 이쁜 여제 제자들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생겨 와갖고 저한테 와갖고 그냥 팩폭을 그냥 거의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맨날 해 이쁘다 막 다 그냥 하트 이렇게만 살다가 여기 와갖고 나한테 그냥 팩폭으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거야.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서 단순히 강의만 들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무슨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뭐 강의만 듣는다고 무슨 대인관계 돌아지고 뭐 책으로 연애 배우면 다 연애 잘하게. 왜냐하면 이게 생리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고 조금 전에
통합감각 나왔고, 통합감각이 뭐 있어요? 앉아갖고 명상하면서 통합감각 있어요. 흠냐 온다 그분이 온다. 뭐 이러면 무슨 뭐 통합감각이 오겠냐. 다 동작이고 막 실제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통합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막 운동 잘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면 치료되면 그냥 운동시키지 누가 운동치료를 보내요.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누군 어디가 좋고 누군 어디가 안 좋고 이게 다 틀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뭐 R&T 수업하러 가서 이렇게 서로 무슨 동작 같은 거 하고 시켜보고 테스트하잖아요. 여기 제자들 배꼽 빠져 진짜 막 자기들도 어이가 없어갖고 막 그냥 깔깔 잡고 그냥 배꼽 빠지고 웃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황당해. 내가 이걸 왜 못하지? 이걸 왜 못하지?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아예 상묘하게는 상묘하게 어쨌든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라도 옛날 학문이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처럼 무슨 FRM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무슨 뇌파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계가 있었겠어요. 무슨 전국 꽂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런 기능적 문제를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이런 측정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하는 걸 전체적으로 측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비집중 부분 관련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아예 정식으로 우린 이렇게 부릅니다. 망인이라고 불러요. 망. 한자 쓰는 거 되게 귀찮아한데. 저는 이런 거 가르치면서도 왜 이렇게 한자 쓰는 게 싫은지 뭐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자판 찾아야 되고 막. 이거 망인이라고 부릅니다. 망. 그 망이 아니고요. 예? 그 지음망 할 때, 그 지음망 할 때 그 망이 아니고요. 그물망 때, 인터넷망 할 때. 왜 이 글자를 쓰냐면요. 신경망, 인간의 뇌가 다양한 신경망, 정보의 네트워크라고 구성됐다는 걸 상묘학 선조들이 옛날에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무슨 순두부처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뇌에 이런 게 하는 것들이 어떤 네트워크 연결망으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아서 그물망자를 써서 인터넷망처럼 이런 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망인이라고 해서 이 망인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요. 되게 방법이 많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되게 많아요. 망인 테스트가 많아서 그걸 다 해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저런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고 그럼 그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청사진이 나오겠죠. 예, 청사진이 나올 테니까 그럼 청사진에 맞춰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난 또 요런 쪽으로 이제 열심히 해나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수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이게 운동 감각 쪽인 경우도 있고 뭐 운동 감각 안에서도 뭐 통합 감각 기타 등등 뭐 많고요. 그게 시지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선 공포 같은 게 되겠죠. 뭐 아니면 무슨 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러면 약간 심상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비주얼라이징이나 심상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로 이제 청지각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또 상묘학에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뭐 재미만 있까 그냥 취미적으로 그런 거 잘해보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상묘학에서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발성 수업. 그래서 상묘학 카페 올라가 보시면 제가 무슨 뭐 이번 달 발성 미션곡 했고 이번 남자들 미션곡이 그거거든요. 환희. 가슴 아파도. 이런 거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시켜보면 저래서 저랬구나라는 걸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우리 발성 수업 할 때도 배꼽 빠져. 그냥 단순히 노래를 못 부른다가 아니라 저분이 저게 아예 안 되는구나. 진짜 배꼽 빠진다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상명하기 왜 그런 별도의 오프라인 수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하는지.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필히 못합니다. 이게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 일반인들은 뭐 이런 분들은 상대 감정의 공감을 섬세하게 잘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예 기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감정은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앞의 감정, 뒤의 감정, 중간의 감정 중에서 이 사람이 이 정도 감정인 정도가 그냥 보통 정도 감정이고 요 정도는 격앙된 거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기준에 되는 감정을 잡아가서 그걸 갖고 계속 잣들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를 하는 건데 인간의 공감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번 기준 잡은 게 잡혀 있어야 돼. 근데 이 기능이 온전하게 있느냐를 판단해 볼 때 이런 게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번 원키로 음을 잡아줘도 그 뒤로 계속 음정이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섬세한 영역으로 공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능이 없어. 그 기능 자체가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명학이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뭐 제가 유튜브 상에 정보 올려갖고 막 이렇게 강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으로만 갖고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 신입 학인 모집할 때 되게 적은 수의 학인만 모집하는 게 아니 뭐 제가 무슨 선생이라고는 저 한 명인데 제가 그 사람하고 조금씩 알아가고 관계성을 맺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운동장에 몰아갖고 여러분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가 스터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안다고요. 내 제자 누가 어떤 문제가 있고 걔는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승 제자 관계를 맺어야 제가 그 녀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뽑는 거예요.